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찾아온 현실적 국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것 때문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들 하죠. 전 세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이것들이 한국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 와서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우리도 정말 몰랐던 그 10가지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매우 놀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 카페 앤드 디저트 문화.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하나의 예술이고 문화 공간이에요. 인테리어, 디저트, 플레이팅, 향기까지. 카페마다 테마가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심지어 지역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카페의 맛과 인테리어의 명성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그냥 커피숍이라고요? 무슨 전시회인 줄. 뉴욕의 코레커피는들이 워낙 길어 한잔 먹기도 힘든데 여기는 카페 천국이다. 이 한국의 아파트는 요즘 한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헬스장, 키즈카페, 편의점, 병원, 도서관, 심지어 학원까지. 퇴근 후 집이 아니라 퇴근 후 생활권이 집 안에 들어있죠. 이처럼 외국인들은 아파트 단지 안의 상가에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있는 게 놀랍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대형마트도 있고 지하철도 있다네. 뭐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프리미엄 아파트는 심지어 영화관도 있대. 참, 한독 가게에는 주인이 없다? 밤 12시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다고요? 그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면 됩니다. 무인 시스템이 빠르게 일상화된 한국에 외국인들은 놀라워합니다. 계산도 스스로, 입장도 스스로. 심지어 무인 세탁소, 무인 노래방에 무인 숙박까지. 참, 최근에는 무인 옷가게도 생겨났죠. 사람 없는 가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자, 택배를 밖에 두고 외출해도 되는 나라. 한국에선 택배를 현관 앞에 그냥 두고 외출해도 그게 도난당하지 않습니다. 집 앞에 택배를 안 건드리는 건 하나의 문화일까요? 그만큼 절도범죄가 없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정작 외국인이 신기해하는 포인트가 있죠. 한국의 현관문은 전부 하나같이 하이테크인데 택배는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밖에 노출해놨어. 참 아이러니해. 여긴 신뢰가 생활 속에 녹아있는 나라이니까 그렇겠죠? 오,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한국의 편의점은 비 오는 밤에도 새벽에도 24시간 늘 열려 있습니다. 여긴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택배도 보내고 와인도 사고 심지어 영화 예매도 해요. 한국인들은 외딴 곳을 가면 항상 편의점부터 찾던데 막상 가보니 알겠어. 편의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여기 안에서 살아도 되겠는데? 6. 산속에 있는 묘지 문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등산하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바로 조상의 묘를 산에 모시는 산소죠. 한국에서는 명절마다 가족들이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며 조상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왜 높은 산에까지 올라와서 묘를 삼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와, 죽은 사람을 여기까지 모셔와서 매번 인사를 하러 온다고요? 7. 혼자 가는 코인 노래방. 노래방이라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죠. 한국에선 혼자 가서 부르는 코인 노래방이 있습니다. 코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동전 노래방이라 해서 동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는 노래방을 많이 대체하여 어딜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5분, 2곡, 2인 부스, 마이크 잡고 부르는 10분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죠. 이 코인 노래방 역시 코인으로 소소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K-팝 관광가는 20대라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지? 8. 숟가락, 젓가락을 동시에. 젓가락은 동아시아, 숟가락은 서양에서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이 쓰는 문화는 한국뿐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정말 놀라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맞습니다. 서양은 당연히 이 두 개를 동시에 안 쓸 테니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일본이 쓰러판데 일본 역시 국그릇은 숟가락을 쓰지 않고 그릇째 마시죠. 중국 역시 국물 음식이 있지만 국자를 쓸 뿐 숟가락을 동시에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베트남은 쌀국수를 먹을 때 숟가락을 간혹 쓰기는 한다지만
메시자에 항상 같이 세팅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은 밥 먹을 때 그냥 숟가락과 젓가락 즉 수저를 놓는 게 기본이죠. 두 개가 동시에 있길래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 손에 숟가락, 한 손에는 젓가락을 동시에 들고 먹는 줄 알았음. 난 밥 먹는 게 아니라 무공음마하는 줄. 9. 수능날 나라 전체가 멈춘다. 한국의 수능날은 비행기가 연착되고 시내 공사 소음이 멈추고 사람들이 시험장 앞에서 기도합니다. 시험 하나에 나라 전체가 멈추는 건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의 긴급 출동으로 등교도 도와주죠. 경찰이 수험생을 VIP 모시듯이 하는 나라가 있다니? 비행기 이륙까지 멈추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오늘이 무슨 전시 상황인 줄 착각했어요. 10. 재난 문자 시스템. 지진, 화재, 실종, 폭우. 한국은 모든 위기에 대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가 울리면 사람들은 즉시 대처하고 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움직이죠. 외국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인 모두의 휴대폰이 어느 순간 같은 알림음이 울렸어. 아주 장관이었지. 이 정도면 나라가 AI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이 일상들이 사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배려하고 질서와 신뢰가 일상이 된 나라.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살기 편한 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이유. 바로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시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 알차고 흥미진진한 컨텐츠로 보답하는 현실적 국궁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